이 한 편의 영상에는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 세 가지를 담았습니다. 딱 두 자리 남았거든요. 미주놀 공부방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최종 마감입니다. 그러면 광고 했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칠판 수업처럼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음, 먼저 지금 세 종목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요즘 되게 힘드시죠? 특별히 고점에서 물린 분들 더 힘드시죠? 여러분 이 세 종목의 특징이 있거든요. 이 엔비디아, 팔란티어, 테슬라 뭐 한국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란 특징 말고도 불과 몇 달 전까지 우리에게 굉장한 수익을 많이 안겨주었던 종목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월가 뉴스들, 뭐 한국 경제 뉴스는 월가 뉴스 그냥 뺏기는 거니까 월가 뉴스들의 패턴인데요. 올라갈 때는 엄청 펌핑 짓을 하죠. 내려가니까 거의 뭐 진짜 응? 빚쟁이 돈 갚으라고 하더라도 아주 그냥 멱살 잡고 끌어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뉴스들에 대해서 필터링의 능력을 키우지 않으시면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패닉셀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안 그래도 물려가지고 막 그런데 계속 부정적인 얘기 막 어? 뭐 테슬라 뭐 60불 나온다 더 반토막 난다 그러면 손절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손절하는 종목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는 마진을 쓰거나 뭐 레버리지를 써서 어쩔 수 없이 강제 손절 당하는 분들이 일단 제외고. 자 그렇다면 뭐 다른 거 다 넣고 테슬라 최근 주가가 빠지니까 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뭐 유럽 쪽에 반 테슬라 진영 뭐 머스크가 싫어가지고 뭐 정치해가지고 뭐. 근데 우리 한번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론이 정말 미국 대통령 되려고 정치판으로 뛰어들었을까요? 일론은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은 시민권자, 즉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만 가능한데 일론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인가 거기서 태어났죠. 캐나다 갔다 여기로 왔잖아요. 일론이 그걸 모르진 않죠. 여러분, 일론은 뼛속 깊이 사업가 겸 꿈을 이루는 정말 예, 제 친구. 전 제 친구란 변함이 없습니다. 책 읽어주는 미주노의 스페이스X 탄생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책을 읽다 보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정말 포기하지 않았구나. 근데 스페이스X 즉 일론의 꿈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 미국의 관료주의, 그 태클들 정말 좀 심하다. 근데 저는 그 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미국에 와서 사업을 계속하면서 뭐 지금도 정말 쟤네들 여기서 말하는 쟤네들은 그 뭐 IRS를 비롯한 관료주의들 일론은 그걸 더 뼈저리게 느낀 거죠. 본인이 정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현재 도치 수장 결국 일론이 꿈꾸는 그 테슬라의 어떤 그 뭐라고 말할까 테슬라의 뭐라 그러죠 인프라라고 해야 되나 테슬라의 커뮤니티 응? 테슬라의 생태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론으로서는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 천재잖아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사실 이야기들 뭐 오늘도 제가 뉴스로 전해드리긴 했지만 뭐 유럽 쪽에서의 테슬라 판매량 그 한 달 전에 이미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재탕 삼탕 하면서 지금 테슬라 하락에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에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매매의 스탠스를 확실히 가치 투자로 가든지 가치 투자로 가시는 분들은 철저한 기다림이 필요하죠. 매수 타점 잡고 들어가야 돼. 기다려야죠. 기다려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안 되죠. 10년, 20년 바라보고 가야죠. 아니면 모멘텀 투자로 가든지 미주놀처럼 테슬라가 올라가도 수익을 내고 내려가도 수익을 내고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이거는 이제 멤버십에서 다루니까 일단 여기서 제끼고.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테슬라. 테슬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 모멘텀도 좀 상실된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확실성, 뭐 관세 정책, 인플레이션의 우려 뭐 다 있지만 자, 테슬라 역사 한 가지만 봅시다. 볼까요? 주봉입니다. 2022년 12월 말까지 테슬라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보란 듯이 반등해가지고 딱 몇 개월이죠? 6개월 만에 300% 찍었습니다. 이때 테슬라의 모습이 최근의 테슬라 모습이랑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좀 더 패닉셀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테슬라가 드디어 패닉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300불 깨졌잖아요.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십니까 여러분? 하락 지금 뭐 4일 연속 하락 두드려 맞고 있는데 이 매도의 빨간색 볼륨이 늘어나는 거 보이세요? 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테슬라가 이때 보십시오. 일론이 트위터 산다고 계속 테슬라 팔아댈 때 이 패닉셀이 출현하고 있거든요. 이때 딱 끝내면서 2023년에 AI 붐과 함께 테슬라가 기가 막힌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테슬라 또한 좀 더 내려와야 돼요. 좀 더 내려와야 돼요. 패닉셀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주봉 기준으로는 좀 더 나와야 돼요. 지금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때처럼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매수세라고 하는 거는 기관들이죠. 기관들이 왜 테슬라 매수를 안 할까요? 트럼프의 이 불확실성이 좀 거치고 방향 잡히면 들어오겠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테슬라 주주분들 힘드신 거 알지만 힘든 거 알지만 우리가 힘들다고 테슬라가 올라주진 않아요. 늘 드리는 말씀 호흡을 좀 길게 하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장기적 가치 투자자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줍줍줍 한다는데 그거 진짜 저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봐요. 지금은 줍줍줍 할 때가 아니에요. 줍줍줍은 떨어지는 칼날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때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이때 보세요. 이때 테슬라가 떨어졌습니다. 줍줍줍 하면 아닌 거예요. 기다렸다가 반등 들어올 이 가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줍줍줍 할 돈을 모았다가 반등.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테슬라 반등 알려드리겠다고. 뭐 지금 멤버십 영상에서는 뭐 계속 알려드리고 있지만 그때 들어가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 순간을 기다리면 훨씬 더 좋은 평단으로 테슬라의 반등을 이어갈 것이고 여러분 테슬라 안 망합니다. 결국 저는 테슬라의 문제는 테슬라 투자자들의 조급증이 있다고 봐요. 일론도 지난 어닝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올해 자동차 테슬라 좀 고전하겠지만 2025년 6년부터는 되게 좋아질 것이다. 일론이 어찌 보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유럽 쪽에서의 어려움이라든지 뭐 이 모든 이 상황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자꾸만 우리 좋을 대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마이너스 8.39%가 빠지는 테슬라. 근데 오늘 저는 테슬라한테 희망을 받습니다. 어떤 희망을 받냐면 여기 이제 한 시간 봉으로 볼까요? 300불이 깨지니까 매수가 들어오더라. 그럼 테슬라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죠. 300불 사수하겠다. 그리고 지금 한 시간 봉이거든요. 매수가 들어오는 게 보이세요? 지금 애프터장 오버나잇장에서 테슬라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보이시죠? 반등이 이어진다는 거. 290 오늘 몇 불? 297불인가 떨어졌다가 지금 벌써 304.67. 물론 테슬라의 운명은 내일 엔비디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지수랑 거의 비슷해. 나스닥 지수랑. 테슬라가 빠질 엔비디아 그러니까 나스닥이 빠질 때 테슬라는 더 빠지고 오를 때 좀 덜 오르고. 그렇죠? 패닉셀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한 시간 봉 보면 엄청 나왔죠. 그렇죠? 이때도 엄청 나서 한번 반등 들어왔다가 올라갔다 다시 지금 무너진 케이스거든요. 이게 트럼프 리스크거든요. 트럼프가 이제 더 이상 그걸 안 했으면 여기서 치고 올라갈 텐데. 그렇죠. 힘드시지만 수많은 도치들이 나오면서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고 페닉스에 의해 새로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팔란티오입니다. 자, 팔란티오는 오늘 더 좋습니다. 드디어 51선에 걸치는 모습인데 오늘은 기술적 분석을 또 만을 해드리는 건 아니니까 팔란티오에 대해서는 저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뭐 국방부 예산 감축의 뭐 희생양이다. 그거 아니에요. 저 지난번 영상에서 팔란티오의 진짜 주범은 내부자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팔란티오, 엔비디아, 테슬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현재
매수의 대형 큰 거인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오늘 자 extreme fear 극단적 공포 23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장중에 22까지 빠졌다 올라왔는데 보세요. 나오시죠? 나오죠? 나오시죠, 그래. 음. 시장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뉴트럴에서 보세요. 지금 일주일 전에 46이었거든요. 뉴트럴 중립에서 여기까지로 빠지는 이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함께 도매급으로 묻혀서 빠진 게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팔란티어죠. 대표적인 지금 팔란티어를 보면 보십시오. 고점으로 124불까지 찍었지만 이 갭을 메꾸고 내려왔죠. 계속 내려오죠. 지금 시장의 상황은 은행주 팔 때 보셨죠. 팔란티어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익절하고 보자. 왜냐면 더 큰 게 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팔란티어를 익절하는 매도 물량들 그리고 이때부터 끌어올렸던 단타 물량들이 다 지금 소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다 알렉스 카프가 본격적으로 팔란티어를 판다라고 하니까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다시 과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내부자들의 이 만행과 소행에 대해서. 변함없습니다. 모멘텀 팔란티어도 바닥 다지고 다시금 올라가는데 팔란티어도 또한 변함없이 내일 엔비디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오케이. 일단은 뭐 팔란티어를 그럼 지금 익절했어야 되느냐? 평단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봐요. 평단이 어중간하면 익절하고 가는 게 맞았던 거고 지금은 사실은 익절할 각은 놓쳤죠. 근데 뭐 팔란티의 평단 매수가가 뭐 10% 언더면은 지금 익절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리석은 짓이죠. 변함없이 호흡을 조금만 더 길게 가져가시면 된다는 것. 자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 내일 어닝이 어떻게 나올까요? 더 중요한 것은 어닝 발표 후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닝이 잘 나와도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떨어지고 어닝이 정말 못 나와도 미래 성장에 대한 가이던스가 좋으면 올라가고. 근데 그거는 여러분 엔비디아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의 센티멘트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종목의 센티멘트. 자,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지금 엔비디아는 어닝을 앞두고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을 보거든요. 엔비디아 이번 어닝 쉽지 않을 거다. 딥시크 사태 이후 막 이거 자체가 지금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는 주식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구나 엔비디아는 내일 누굴 주목해야 되느냐면 변함없이 CEO인 황 사장의 입입니다. 딥시크 사태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느냐가 명확하게 내일 브리핑이 될 거거든요. 투자자들도 어닝콜에서 계속 물어볼 거고 엔비디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게 엔비디아 어닝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금요일 PC, 세 번째가 목요일에 GDP라 말씀을 드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의 어닝이에요. 이번 어닝 때 사실 M7 주식들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고 잘 못했죠. 마서도 폭망, 구글도 폭망, 아마존도 폭망, 클라우드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내일 엔비디아가 딥시크의 난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시장은 그동안의 조정을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고 엔비디아 어닝 후에 폭망하면 엔비디아 자체도 여기 120불 밑으로 꺼지겠지만 시장 자체가 한 번 더 내리누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트럼프 때문에 안 그래도 움츠려든 시장이 한 방 더 엔비디아 치면 더 내려가겠죠. 변함없이 엔비디아 해지하는 종목이지 손절하는 종목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장기적 투자로 엔비디아를 모아가시는 분들 좀 더 기다리셨다가 저희 미주놀 구독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반등각 매수 타점 그때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세 종목 그동안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었지만 어찌 보면 지금의 조정이 저는 건전한 조정이라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포지션에 따라 이 힘든 시기가 견디기 힘든 분들도 있죠.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비중을 줄여가는 것, 익절하고 가는 것, 종목 수를 줄이는 것, 그리고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버티면 올라가거든요. 그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요. 자, 이 영상 끝에 이제 나올 겁니다. 이 세 종목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원하시면 멤버십 가입하셔서 바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